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3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일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이제 올해도 다 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다이나믹한 해 중 하나로 기억될 것 같아요. 2016년은. 어마어마하죠. 예, 저 같은 경우는 박근혜 게이트 이전 사건들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예요. 근데 그 이전도 엄청난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 이전도 굉장히 다이나믹했는데 뿌예. 그러니까 뭐 인상 깊었던 일을 하자면 87년, 98년, 2002년 뭐 그런 정도고, 내가 나이를 굳이 언급하자면 1950년, 1945년, 동란 때 1910 김이 가부 경쟁이 언제였지? 왜 영화 마스터에서 원래 카피 문구로 쓰려다가 뺐던 그거 건국 이래 최대 스캔들. 건국 이래 최대 스캔들이 원래 터졌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그렇죠. 스캔들로는 건국 이래 최대죠. 뭐든지 다 덮을 수 건국이래 있죠. 이게 최대인가? 최대죠. 그 최대 말고 뭐가 아니에요? 있죠? 어떤 스캔들이 있죠? 스캔들 많긴 많았는데 이건 좀 넘사벽이지 않나? 그런가? 이게 최대인가? 스캔들 그냥 스캔 어떤 그런 뭐 글쎄, 모르겠네. 그냥 본격적으로 좀 밝혀졌다 느낌이지. 이 건국일의 최대 스캔들일까? 밝혀진 것을 스캔들이라고 하죠. 드러난 것을. 아니 뭐 하긴 뭐 나쁜 거 좋은 거 다 따져서 나쁜 거로만 보자면 그럴 수도 있겠네. 재밌습니다. 잘 마무리가 빨리 돼야 될 텐데. 재밌는 해고, 이게 재밌는 해가 될지 이 모든 게 불행으로 귀결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내년에 이제 결착이 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2016년 참 정신이 없었고. 뉴스 시간입니다. 제가 아이폰 7 플러스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웃겨요? 굉장히 사소한 얘기지만 대선 진리교 교주 소식이기 때문에 굳이 전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따로 신도분들이 뭐 계시기 소식통 때문에. 이런 거 해서 따로 그 소식지 이렇게 배포하세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할 겁니다. 두 번째 뉴스. 아날람 이번 주 2016년 마지막 방송은 질문 털기입니다. 2016년의 빚은 2016년에 털고 가기 위한 방송이 되겠습니다. 팟빵 게시판, 메일, SNS에서 사연, 질문, 의견 등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모두 모아서 털고 가는 진정한 남 얘기. 2016년 정리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로니아진, 당신은 누구죠? 뉴 아로니아진이 출시되었으니 먹는 자마다 피로회복과 심찬 하루를 얻으리로다. 정말 먹는 족족 몸에 좋은 건가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먹거라. 그리하여 건강이 너와 함께할지어다. 내가 약은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항산화 효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국내 최고 합리화, 최다 판매, 평산네이처 뉴 아로니아진. 사연이 왔습니다. 네. 무려 3가지 고민. 네. 이분은 안녕하세요. 탈모인으로서 아날람을 좋아하고 애청하고 있는 정수리에 허용 공간이 있지만 가르마로 가리고 다니는 대학 졸업반 여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어질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이 고민에 대해 아날람이 아니면 말할 데도 없고, 또 아날람이 가장 명쾌하게 답변해 주실 것 같아서입니다. 고민이 많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과연 고민이 정말 많으신 분입니다. 먼저 이분은 사연을 정리해보면 그 3가지 고민이 네.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고민입니다. 남자친구와의 논쟁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분의 남자친구는 평소에 페이스북이나 뉴스에 뜨는 술을 먹은 여성이 성폭행 당하거나 무서운 일을 당하는 기사를 캡처해서 보내곤 했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은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고 남자친구가 항상 걱정을 했다 그러고요. 그런 캡처 사진을 보낸다는 어떤 그 사연자분에게 약간의 경고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남자친구는 술을 1도 마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몇 번 논쟁하기도 했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고, 원래도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싸웠던 터라 둘 사이에 약간 금기시하는 주제가 되었다고 하고요. 어느 날 남자친구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됐는데, 문제의 요지는 피해자 여성이 잘못한 게 아니라 성폭행범이 잘못한 것인데 왜 조심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느냐, 이렇게 사연자분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래도 세상이 무서우니까 술 먹거나 밤늦을 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2가지 논리를 가지고 두 분이 싸운 거예요. 사연자분은 유럽에서 여성들이 상의를 벗고 시위하는 게 여자가 어떤 모습으로 있건 신경 쓰지 말라, 옷차림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자 남자친구의 논리는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차도 그때 멈춰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어딜 가나 위험한 상황은 있고 또라이는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도 교통교육을 받을 때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건너라고 하지 않냐. 이렇게 남자친구가 말을 했다 그래요. 남자친구의 비유가 분명히 뭔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명확하게 반박할 수 없었던 사연자께서는 현재 좀 억울하신 상태입니다. 당했다라는 느낌이죠. 남자친구가 미소진이적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딱 집어 말은 못하겠고 찝찝하긴 하고 헤어지기는 좀 그렇고 이런 상황이래요. 그러고세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김재동의 톡투유를 보니 남편과 모든 건 다 맞는데 정치 성향만 안 맞는다고 고민했던 여자분이 나왔답니다. 답변이 정치 성향이 맞고 다른 것이 다 안 맞는 것보다 낫지 않냐라고 그럼 안 김재동이 만났겠지. 얘기를 했대요. 그럼 안 살겠지. 물론 그것도 그렇다. 왜? 얼마나 좋아. 그럼 결혼 둘이서 안 했겠지. 같이 계속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야. 민주해. 텔레비전 보면서. 그것만 맞으면 뭐해? 아니, 그걸로 동지애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동지로만 남는 거죠. 그래서 아니, 동지애라니까. 동지애. 동지로만 남고. 동지애로 하면 되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연자 커플의 상황에 빗대어봤을 때 다른 부분은 다 맞는데 유독 이 문제에 있어서 트러블이 많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사연자분께서 그러시는데 자 이런 고민이 이제 첫 번째 고민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너무 흔한 고민일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생각 고민해본 적 있거든요. 횡단보도 이야기가 홈런까지는 아니고 남자친구가 2루타를 친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횡단보도 조심하라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 치여 죽은 사람 뉴스를 캡처해서 보여주진 않지 않나요? 그렇죠. 그지 얘야 내장이 다 쏟아졌는데 그게 또 바퀴어 깔려 터졌댄다 뭐 이러진 않잖아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캠퍼스에 저희 학교가 또 경기 동부의 심장이라 가지고 운동 방식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극렬해요. 왜 효순이 미선이 그 몇 사건이 번 있었죠. 얘기하셨던 그거. 예, 그 여중생 둘이서 미군 탱크에 깔려서 사망을 했었죠. 훈련 중에 그 사진을 그대로 이제 백주 대나사에 걸어놓고 걸어다니면서 그걸 보게 만드는 거죠. 이래도 분노하지 않겠는가. 약간 그런 건데 좀 그렇습니다. 제 기분은 세상에 불행한 일은 많은데 굳이 음주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 남자친구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할지.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이 훨씬 위험해요. 배낭여행 당연히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이런 남자들은 아니, 나는 배낭여행은 가야지. 못 가게 해요. 진짜로. 대표님 말씀. 이게 그러니까 둘 다 말이 맞는데 맞아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공회전하는 거예요. 말 자체야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서로 일단 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네. 첫째 사람과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의도는 일단 처음에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걸 갈라야 돼. 섬세하게 그 회를 뜨듯이 갈라야 돼. 그래서 뭘 가르냐 처음에 회를 떠요? 회를 뜨듯이 얇게 사시미를 이렇게 포를 뜨듯이 갈라야 돼. 뭐가 있냐면 의도랑 말하려고 하는 내용과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맞긴 한데 그 원래 의도는 맞는데 표현이나 비유가 다를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틀렸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회를 뜨듯이 갈라야 된다. 그럼 이제 이런 과정에서 뭐가 있냐? 일단 남자친구가 나를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를 걱정하는 건 오케이. 고맙고 그리고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까지는 알겠다는 거지. 그 어머니 아버지가 뭐 너 시집가라 뭐 이렇게 듣기 네. 싫지만 그러니까 왜 이런 거를 감정적으로 맨 처음에 동의를 하고 논쟁을 시작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논리가 돌다가 결국 마지막에 그러는 거죠.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그치. 아이가 그 의도는 나 알겠다는 거지. 근데 이걸 전제를 먼저 깔아야 이미 그거는 앞으로 말할 거에 그걸 이제 꺼내지 않게 되는 거야. 나갈 수 있는 거죠. 난 이미 다 알고 있다. 어머님 아버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건 알겠는데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에 동의를 서로 안 해주면 뭐가 되냐면 내 의도를 몰라줬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상대방이 섭섭해할 수가 있어요. 부모 마음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도 내 마음도 모르고 나는 네가 걱정. 그치.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지. 걱정돼서 그러니까 그걸 먼저 서로 간의 전제에서 합의를 해야 일단 감정을 안 다친다. 그리고 나야지 논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이 다 맞는데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은 든다는 거지. 기분상. 문제는 왜 늦은 술자리라고 하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만 이 남의 불행을 전시하는 자극적인 방법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사연자분한테 남자친구가 강요하는 건지. 근데 이 논의 자체가 좀 애매한 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섞여 있다는 게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 말 뭐냐면 그렇게 따지면 늦은 술자리는 물론 낙석도 조심해야 돼요. 중고나라 사기도 조심해야 되고 보이스피싱도 조심해야 되고 택시 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설거지하다가 컵 깨서 손 다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감기 조심해야지 우리. 근데 남자친구분이 조심하길 원하는 거는 조금 결이 다르잖아요. 왜 이건 지금. 그러니까 조심을 하는데 조심을 하고 뭐 다 알겠는데 조심을 하라고 얘기해주는 방식이 첫째 일단 그게 내가 좋고 나쁘고의 이 여성 사연자의 방식이 그 방식이 내가 좋냐 안 좋냐 지금 그거 얘기가 섞여 있고 거기에 남자친구가 굳이 방금 홍 작가님 얘기한 것처럼 왜 그러니까 그거에만 얘기를 하느냐
예를 들어 그거에만 얘기할 수 있지. 그게 유독 걸릴 수 있잖아. 본인은 이제 그게 제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 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 나한테 장가 가라와 담배 끊어라를 얘기할 때 담배는 이제 뭐 얘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담배 끊어라 엄마 그럼 나 장가 안 가는 거는 괜찮고 아니 나쁘고 담배 피는 건 괜찮아요? 뭐 상관없어. 나 폐암으로 죽는 것보다 결혼 안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오래 사는 게 낫지 않아? 그건 하나만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럼 당신이 나를 걱정한다. 오케이. 그리고 근데 그 중에서 왜 술이냐 하필. 그리고 왜 하필 그 방식을 쓰느냐. 이제 요거는 세 가지로 다 나눠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 이분이 그걸 섞여서 얘기하니까 나의 의도, 내 마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논리. 왜냐하면 두 분이 하는 이 말씀 있잖아요. 유럽에서 여성들이 상의를 벗고 시위하는 게 여자가 어떤 모습으로 있건 신경 쓰지 말라. 옷차림 문제가 아니다. 맞지. 그렇죠. 근데 맞죠. 그거는 근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지. 네. 그치. 근데 이제 그 다음 이분이 얘기했던 거 초록불에 횡단보도 걷는데 그건 네. 또라이 세상에 또라이는 많고 차는 나타나고 사고도 당한다. 그 얘기도 맞지. 근데 그건 맞죠. 현실적인 얘기지.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있더라도 이런 사람은 어디선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조심하자는데 지금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런 가치를 지향합시다. 오케이. 그거 누가 몰라? 근데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자. 그것도 오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의가 계속 공회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맨 처음 방식을 안 했잖아요. 감정적인 동의. 그러니까 그럼 결국 뭐가 되냐면 내가 너를 걱정하는데 왜 나를 섭섭하게 하느냐부터 그렇지, 시작해서 너의 걱정은 너무 지나치다, 투머치다 라고 하면서 마치 남자친구를 조금 남친 입장에서 또 좀 약간 그럴 억울할 수 수 있고. 그리고 일단 요건 얘기는 그 논의는 일단 여기까지 이거 방식은 이거고요. 그 다음 이제 난 이건 거지.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사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술 먹는 여친, 진짜 술을 좋아하는. 저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뭐 그 애한테 이렇게 뭐 문자를 보내고 이런 건 아닌데 뭐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술을 먹는다라는 게 한국에서 그러니까 술을 먹는다 마신다의 그 임계점이 그렇죠. 기분 좋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은 과하잖아요. 취하겠다 이거니까. 한국에서는 취한다는 기준이 과음이죠. 네, 거의 고주망태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술자리에서 술을 드시고 왜냐하면 술자리에서 계속 계시면 술을 많이 안 취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있죠. 있다 보니 근데 평균적으로 이런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술을 안 먹는 사람 입장에서 난 좀 요즘은 좀 먹지만 원래 술을 안 먹었던 사람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면요. 그 고주망태가 되는 그게 보고 있는 거 괴로우시죠. 괴롭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한심해. 그때 저를 쳐다보던 눈빛이 그러면 좀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좀 그냥 그 눈빛의 비밀을 아셨나요, 이제 시온님? 이제 알았어요. 좀 아니 다 큰 사람이 이렇게까지라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좋고 알겠는데 그 제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그래서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고주망태가 되면 어떻게든 찰떡같이 제가 사는 곳으로 찾아오긴 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짜 너무 무서운 거야. 여기까지 택시를 타고 좀비가 걸어서 여기까지 왔었을. 그럼 전화라도 하면 찾아라도 가겠는데 마치 술 먹는 그 헤어지는 순간까지 일한다라고 얘기해. 업무의 연장이다. 물론 이분이 그런 엔터테인먼트 쪽에 계시는 분이니까 그게 업무의 연장이었긴 하는데 네. 하여간 그러니까 일한다고 표현하는데 근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새벽에 문을 열고 덜컥 들어오면서 고주망태로 된 작은 술 냄새 확 여성이 풍기면서. 들어오면은 아니 어느 정도면 진짜 인사불성으로 오거든. 그러면 얘가 어쨌든 정신을 차리고 택시를 타고 걸어서 왔을 그 계산하고 뭐 왔을 그 과정을 생각하면 약간 아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렇지 않아도요. 한 잔 그냥 여자친구들끼리 만나서 맥주 한 잔 먹는 것도 싫어하는 남자들 되게 많아요. 아니 그 남자친구 분이 지금 반복적으로 그런 사진을 보내고 뭔가를 주입시킨다는 기분이 들잖아요. 제가 성별을 바꿔서 사연자분이라고 제가 여자친구 이런 남자 여자친구라고 가정을 하면 나는 이런 부분에서 짜증날 것 같아요. 관심법이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여자친구의 신체가 자신의 통제 범위 바깥에 있는 게 불편해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냐는 거지. 그런 기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냐라고 하면 내가 여자친구 이 사연자분이라면 아닐 것 같거든. 근데 그거는 사귀는 사람의 관계가 어차피 그 흔히 서로 말하는 좀 서로 간에 뭐 그걸 소유라고 하긴 웃기지만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제한적으로 어쨌든 뭐 예를 들어 성관계를 한다면 나랑만 하자라는 어떤 일반적인 의미의
어떤 약속이나 구속 같은 게 있는 거니까. 아니 그는 원칙이고 문제는 이제 방식의 문제잖아요. 그걸 나쁘게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나쁘게 그러니까 불편할 수 있다는 거 사연자가. 저는 그 답답함이나 그것보다는 이런 건 내가 무슨 뜻인지 알 것은 같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연자분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사진을 보내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다. 날 걱정해 주는 거니까. 근데 남자친구분이 들었던 비유처럼 내가 아무리 파란불을 잘 건너도 또라이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라이를 막는 사회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남자친구분은 여자친구 아니라 본인 친구들 아니면 본인 주변 남자들에게 남자들이 좀 뭐 자기들끼리 이런 식으로 왜 자기들끼리 있을 때 그런 말 할 때 어떤 제스처를 취하시는지 전 그게 궁금해요. 과연 친구들한테 야 그런 거 안 돼. 그런 거 하지 마. 뭐 여자를 왜 자꾸 술 먹이려 그래.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분인지 전 그게 궁금해요. 그런 걸 하는 사람이라면 그래 나도 걱정하고 같이 저런 것도 막으려고 하는구나. 같이 가는 게 맞는데 나만 단속한다면은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의 캐릭터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방금 그 시호님 하신 말씀 중에서 네. 뭐 전반적인 그 시호님 말씀 중에서 나는 딱 하나 단속이란 표현을 쓰셨잖아요. 이게 지금 단속의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단속한다,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끼리 그 느낌이 내 느낌에는 조금 불편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님 원체 그런 거 싫어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단속이라는 게 그 서로 단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반복적으로 단속하고 경고하고 한다는 게 당한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사연자 입장에서 난 짜증날 것 같은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짜증보다는 좀 짜증 나죠.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짜증 나고 좀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물론 대표님 말씀대로 그렇죠. 기본적인 선의를 존중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건 말 그대로 대원칙이잖아요, 대표님. 근데 이 방식에 대해서 나는 솔직히 동의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지. 방식이라는 거는 합의된 사람들끼리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인데 대원칙에 동의한다고 해놓고 대원칙 자체를 서로 간에 그 의식적으로 이렇게 삭제한 상태에서 이렇게 막 논의가 공회전되면은 방식 자체를 조정하긴커녕 대원칙 자체도 까먹어 버린다고. 얘가 나를 마치 그러면서 그 말싸움 이런 류의 말싸움이 항상 끝에 그렇게 끝나잖아. 내가 너를 지금 뭐 사랑해서 이 얘기하는 거지. 내가 너 나쁘게 되라고 하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끝난다는 거지. 왜냐면 대원칙 자체를 이미 자기들은 동의했다고는 하지. 말만 들으면 다 동의하지. 누구 그렇죠. 세상에 그거 뭐 동의 안 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류의 대화가 그런 류의 대원칙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작업이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공회전 하는 거예요. 방식의 조정일 수 있다고. 나한테 그걸 그만 보내고 너도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가 굳이 기분이 나쁘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안 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건 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교하게 방식을 얘기해야 되는데 방식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남자친구는 걱정하니까 어쨌든 얘한테 어떤 좀 더 자극적인 방식을 보여주려고 이런 식의 어떤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짜증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선의에 의해서라는 식으로 그냥 암묵적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게 그냥 반복되고 그러다 보면 지치고. 그럼 안녕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논의가 도는 게 저도 어릴 때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왜 논의가 서로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이 뭔가 합의점이 생기지가 않지라는 거 있잖아.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알았으니까 적당히 해 라는 말을 했을 때 그럼 그만하면 돼요. 그게 또 잘 돼야 말이죠. 저는 이거랑 비슷하게 왜 옷 단속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옷 입는 거 갖고 저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 그랬었거든요. 뭐 짧은 거 못 입게 하고.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계속 저한테 끊임없이 저한테 했던 말이 너가 그런 거 입고 다니면 남자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 아냐면서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저를 자기 검열하게 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저 남자 지금 나를 이렇게 그냥 쓱 보는 건데 나 보면서 무슨 생각한 거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다녔으니까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구나. 우리 좀 이따 얘기할 성매매 얘기랑 저는 이건 좀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그런 시선을 갖고 있으니까 남들도 그렇게 볼 거야. 남자들은 다 그렇게 너를 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일정 부분 그냥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모르는 거고 전 잘 모르겠고 일단 자기 여자친구가 어떻게 옷을 입는지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 본 적도 없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뭔 상관이지 벗고 다니는 게 아니라면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비키니를 입고 나온다든지 이러면 나도 한마디 하겠지. 근데 치마가 짧은 거 배꼽을 보인다든지 그걸 가지고 간섭을 한다는 게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안 그래서 그런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사실 이해는 해요. 왜냐면은 방금 홍 작가 말했지만 비키니 나오면 한 말 하기 때문에. 그건 왜 다른 거야?
같이 옆에 있기가 창피하잖아.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사람의 임계치에서는 그게 왠지 창피할 수 있지. 창피의 얘기는 아니었기 아니 때문에. 뭐 창피든 뭐든. 아니, 그게 부끄럽든 창피든 그게 내가 낯뜨겁든. 아니 그 사람이 무슬림이어서 여자가 차도를 쓰기 바다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 상식의 범위 우리가 커먼 센스라고 하는 음. 그 바깥은 좀 뜨악하고 불편하고 생겨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남들이 다른 남자가 너를 성적인 시선으로 보는 게 싫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럼- 차도를 쓰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다니면 들어서- 그렇게 안 보나? 아니 봐봐. 그렇잖아요. 여자친구의 신체는 어느 정도 여자친구가 나한테 허락해 주긴 한 거지.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 내 게가 아니잖아. 그런 거죠. 이상하잖아. 아니 나는 오히려 내 거가 아닌데 각자가 합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니 뭐 예를 들어 내가 만수르랑 사귀는데 내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여자인데 예를 들어 내가 여자인데 아니야 그냥 사귀어줘요 그래? 그대로. 아니, 그냥 사겨요. 아무튼 만수르랑 사귀는데 만수르가 나한테 그래 내가 남자인데 만수르랑 사귄다 칩시다. 근데 만수르가 나한테 여성스러운 느낌을 원해. 넌데 남성 연인이지만 이왕 머리도 긴 김에. 머리도 긴 김에 여성해서 나 뭐 차도를 써주라고 하는데 그게 내가 굴욕적이거나 혹은 그게 재밌을 수도 있고 여장이 재밌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는 합의의 문제라고 봐요. 근데 아버지가 날 그걸 보면 때려 죽이겠지. 근데 이제 그런 문제 그러면 내가 아버지한테는 만수를 어떻게 소개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나는 그렇다고 그런 생각해. 거. 근데 멍만 합의의 잔다 문제인데 친구입니다. 맞아요. 대표님 말이 맞아요. 합의의 문제인데 나는 짧은 치마 입는 걸 좋아하니까 이건 내가 입겠어라고 했을 때 그러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괴롭히잖아.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건 문제가 있는 그럼 거지. 자기가 안녕. 싫다는데. 안녕. 그러니까 내 말은 합의의 문제니까 합의를 하시는 건데 그 합의를 이렇게 공회전을 하면 안 되고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지. 회를 뜨시라고. 네. 전제를 일단 동의해주고 그리고 본인이 하겠다는 거에서 양보라는 선택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굳이 싫다면 한번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미필적인 상황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테니까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그 디테일이 문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원히 늦게까지 술 먹지 마도 아니고 영원히 넌 다른 남자와 밤늦게 9시 39분을 넘기는 순간 너는 이미 9시 39분 되게 후하다. 뭐 자, 그런 좋습니다. 건 아니라는 거지. 네. 자, 이제 공회전은 무의미하다. 일단 이렇게 그래서- 왜냐하면 이분이 고민이 많아. 잠깐만. 맞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느 순간까지 하고 어떤 술자리는 피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 작가만 비키니야 그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협의점이 생겨요. 예를 들어 미니스커트인데 어느 정도의 미니스커트는 괜찮은지를 집요하게 파들어가잖아요. 그럼 의외로 할 얘기가 생겨요. 뭐 민스커트 모양은 뭐. 그리고 이러면서. 나는 어. 이런 남자친구를 둔 여성분들이 남자친구한테 확실하게 찌르듯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일상과 나의 어떤 그 신체, 성적인 것이 됐든 뭐가 됐든 신체 어느 정도까지 너가 과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간섭하거나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어느 정도 선까지 너는 생각하냐고.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버벅대게 만들어야지. 왜냐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남자친구, 이런 타입의 남자친구,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나는 타입의 오히려 여자친구를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되고 안 만나지. 안 만난다고. 너무 예쁘면 만날 거 아니야. 너무 예쁜 제가 옛날에 너무 예뻐서 폭력적인 여자친구를 만나셨다 그랬었잖아요. 결국 헤어졌잖아. 어쨌든 만나긴 했잖아요. 저는 약간 홍 작가님과 생각이 다른 게 네. 사람 사이에 누군가를 버벅대서 흔히 말하는 대략 대꿀멍 시키는 거? 대략 꿀먹은 벙어리를 네. 만드는 거는 적어도 모르겠어요. 이게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좋은 방식은 난 아니에요. 아니 대꿀멍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생각을 해보고 답을 달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난 오히려 그 방식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대꿀멍이 오히려 반발감이나 특히 이런 식으로 공회전하면서 논의를 사심의를 뜨는데 굉장히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약간 뭔가 한 칼에 치는 느낌이 그치. 드니까. 감정적 부정적인 영향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없다는 거지. 그 버벅거리게 하라는 거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들어보라는 화두를 얘기지. 던져서 버벅거릴 때 이슈를 왜 말 줘라. 못해 왜 말 못해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말해봐. 그런 거 말고. 넌 이미 쓰레기야. 2488호야. 앞으로 이 얘기에 대해서 나한테 내 앞에서 하지 마. 왜 3초 만에 대답이 안 나와? 그러지 말고. 역시 쓰레기였구나. 한남충이네. 차도를 씌우려고. 막 이러면서. 자, 두 번째로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고민. 줏대가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이래요. 이게 같은 사연자의 고민이죠. 예. 사연자분은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는데 듣는 팟캐스트도 아날람, 지대도박 같은 광범위한 지식을 건드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교양을 좋아하시는군요. 어렸을 적부터 에디터가 꿈이었다 그래요.
에디터가 되기 위해서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대한 많은 분야를 접하려고 노력 중이시라고 하는데 특히 예술 분야에서 그렇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책과 영화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디터가 뭡니까? 에디터가 편집자? 요새는 뭐 잡지 에디터 뭐 이런 식으로 다 에디터라 그러잖아요. 이게 에디터가 하도 많아서 전체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다양한 직종의 모든 그걸 다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보통 지식이나 문화예술이나 그 콘텐츠를 취합해서 네. 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그 정리해서 제시하는 사람들을 에디터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잡지 기자도 에디터가 될 수 있고. 네. 뭐 출판사에도 있고 뭐. 근데 이분이 정확히 어떤 에디터인지는 말씀을 안 해주셔서 네. 예상하기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일을 보내신 당일날 남자친구와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몇 년을 넘게 만났지만 사연자분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저가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상처됐을 것 같아요. 그래요? 늘 사연자가 매력적이고 예쁘다고 말해주지만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말했을 때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남자친구분이 하기를. 그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어쩌면 남자친구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 보통 남자들은 그냥 예뻐. 그걸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를 봤을 때 이기적이면서도 매력충이고 냉정하면서도 누군가에겐 따뜻하고 말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자기를 정의하라고 하면 못하겠다고 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이럴 것 같은데 이 원래 사람이 이런 거 아닌가요? 또 귀가 얇고 결정장애 고민도 많아서 주위 사람에게 자주 묻기도 하고 동지를 만났습니다. 제가 결정장애 1급입니다. 감상문 레포트를 쓸 때도 제 의견을 쓰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한 다른 사람들의 글을 찾아 총합해서 쓰곤 하고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개방된 곳에서 스킨십 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언니가 있는데 친언니인 것 같습니다. 네. 언니가 한 얘기가 조금이라도 맞는 것 같으면 저도 모르게 언니가 했던 말을 하고 있고 아날람에서 해준 미소진이에 대한 이야기들도 맞는 것 같으니 가치관 안에 넣었고 또 예를 들어서 설리가 속옷을 안 입고 사진을 찍는다고 하니 헐 왜 저러지 민망 이래 놓다가 당당하고 자신의 예쁨을 아는 설리를 응원한다는 글을 읽고 나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또 마음이 바뀌고 뭐 등등등 하면서 이제 자아 비판을 하고 계신데요. 누구나 이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다 이러지 않아요? 뭐 설리도 헐 왜 저러지 민망이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고 또 설리가 나름대로는 지금 행위예술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에서 박수를 행위예술이죠.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것도 그 박수도 나름대로 그 정당하잖아요. 뭐 그렇고 뭐 메일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연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게 옳고 똑똑한 것 같다고 생각하면 자기 생각으로 흡수하려고 했었답니다. 이것을 바꿔 생각하면 줏대가 없다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좋아하는 영화, 음악, 취향은 다른 사람이 좋아해서 좋아하는 걸까? 나는 힙스터일 뿐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고요. 이렇게 얇은 귀로 살면서 안목을 가진 에디터가 될 수 있을라나 하는 생각도 들고 취준생이다 보니 걱정이 많은 상태라고 합니다. 과연 잘못된 걸까?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줏대란 것이 대관절 뭡니까 대표님? 아니 잠깐 그 전에 이분 사연에 나는 혹시 본인이 이미 답이 다 있어. 왜냐면 봐봐. 완전히 도사님 같아. 질문에 답이 있구나. 허허허 이런 거. 왜냐면 봐봐. 저기 감상문 이게 소학교를 나온 사람만 할 수 있는. 감상문 레포트를 쓸 때도 제 의견을 쓰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한 이분은 자신 생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뭐 보면은 언니가 한 얘기가 조금이라도 맞는 것 같으면 본인이 맞다고 판단한 거잖아. 그치, 맞다는 나의 어떤 기준도 있는 거잖아요. 미소진이에 대한 이야기도 맞는 것 같으니 자기가 맞다고 판단한 거잖아. 그리고 살아오면서 뭐 이렇게 이게 옳고 똑똑한 것 같다고 생각되면 본인이 지금 그렇게 생각한 거야. 판단한 거잖아. 본인의 판단이 들어가 있지. 이미 본인이 판단하고 그렇게 본인의 판단에 행동할 수 있는데 하고 계세요. 근데 다만 그게 어느 순간 뒤집히거나 조금 다른 신선한 거라든가 다른 관점이 등장했을 뿐인 거지. 소위 말하는 팔랑귀가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팔랑귀는 뭐고 줏대는 뭐고 사실 이게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요. 줏대란 게 대관절 뭐야? 줏대가 오래되면은 그 흔히 말하는 똥꼬집이 되죠. 그래도 대통령은 새누리당이지 이런 거라. 이거 줏대지. 쇄심줄이라 그러죠. 줏대 있지 않습니까? 락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말 자체는 멋있지만 남들이 이거 좋다고 하고 남들이 이거를 욕망하고 뭐 유행도 그렇고요. 그러면 자기도 따라간다는 거지 본능적으로 인간은. 그럼요. 그러니까 고정된 자아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데카르트 지난 시간인가요? 데카르트 하면서 데카르트는 고정된 자아 로고스란 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다른 철학 계열도 많죠. 불교에서는 불교가 종교가 아니라 원래 철학이죠. 불교에서는 자아를 찾으라고 하지 않고 자아가 애초부터 없었음을 깨달으라고 하잖아요. 무아론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우리 프란시스 베이컨 얘기도 잠깐 했었잖아요. 데카르트 얘기하면서. 경험론 철학과도 일맥상통해요. 경험론의 자기 어떤 영혼이 될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의 다발이라고 하잖아. 원래부터 타고난 선험적인 뭐가 없다고 경험론 철학에서는. 근데 이게 철학의 체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러한 철학의 체계들이 지금의 어떤 21세기 인류 21세기를 만들었는데 줏대가 없고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고 하는 상태를 어떤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남자친구가 그랬다며 나는 너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좀 상처받을 것 같아. 그래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지라고 했을 때 몇 문장으로 누군가를 자기 자신 됐든 누가 됐든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 애초에 가능하냐는 거지. 이런 고민 어릴 때 한 번씩 해보지 않아요? 저도 이런 고민 해본 적 있거든요. 왜 그 약간 중이병적인 고민 있잖아요. 한창 어릴 때 나는 지구를 지키고 싶은 거? 아니 지구는 남들이 지키니까 나는 뭘까? 나는 왜 이럴까? 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모순 덩어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자연적 했다면 이것도 좋았다 저것도 좋았다가 그냥 사람이 딱 그런 거잖아요. 모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까 제가 상처받았다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몇 년을 만나셨다면서요. 내가 보여준 모습으로 모를 수도 있지만 나를 봐온 사람이잖아. 그럼 본인이 나에 대해 생각하고 정의 내린 어떤 것이 있을 건데 그거 없이 너는 잘 모르겠다고 몇 년 그리고 동안 만난 이거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음. 상처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결로 남자친구분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는 감정적인 비난일 수도 있다. 정말 궁금해서 철학적인 질문을 예를 들어서 자기야 그대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식의 질문 같지는 않거든요. 밥이나 먹어 이러면서 아 맞다 한마디 더. 우리 왜 정치에서 밴드웨건 효과라는 효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 주목을 받고 지지를 막 오르면 자기도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뭐 대중적으로 선택받아지고 있다는 게 있으면 그거에 더 이제 편승 효과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사람이란 동물이 남들의 욕망과 의견을 따라가려는 본능을 갖고 태어난다 그래요. 생물학적으로. 애초에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집단성을 이루도록 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당연한 현상이 사연자 본인에게도 있을 뿐이 아닌가. 그런 걸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도 실수할 수 있고 나쁜 일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우리 유전학 박사님이 하신 그 고민 얘기하다가 네. 했던 얘기 같은데 자신이 어떤 걸 추구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거를 추구하는 와중에 어떤 답을 선택했을 때 그 답이 오답일 수도 있고 정답일 수도 있고 혹은 현재까지만 유효한 답이거나 한시적인 걸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상관하고 취사 선택하고 어제 얘기와 오늘의 얘기와 내 생각이 어제와 오늘이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럼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그 생각이 바뀌는 기저에 네. 내가 뭘 추구하기 때문에 바뀌느냐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A를 갖고 있다가 오늘은 B를 선택하다 보니 내가 이런 게 너무 얄팍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다못해 뭐 신발 하나를 사더라도 그것이 내가 미적인 추구를 위해서 한 건지 기능적인 만족인지 가성비인지 그 모든 것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은데 나는 주로 무엇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아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어느 하나의 현상만을 보고 이걸 내가 뭐라고 어떤 개인적인 어떤 판단을 해가지고 뭘 취사 선택했다 그러면 그게 아닐 경우에 그걸 일일비하면은 자신에 대해서 약간 저도 어릴 때 생각이 드는데 약간 상실감 같은 게 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비슷한 고민을 내가 이런 나는 뭘까? 나 이런 사람인가? 되게 얄팍해 보이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저희 학교 때 어려운 예술 영화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는 옛날 사람이니까 요즘처럼 막 무슨 뭐 HD 화질로 막 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화질도 안 좋고 사실 이게 화질도 안 좋고 좀 이렇게 여러 번 복사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뿌연히 뭐 이게 무슨 의도도 모르겠어. 표정도 잘 모르겠을 때 많잖아요. 배우 구분도 잘 안 돼. 어쩔 때 근데 애들이 참고 봐.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 무슨 리포트를 써야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까댄단 말이야. 근데 의심이 드네. 나같이 특히 이렇게 뭔가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까대는 모습 자체가 약간 여기서 또 유리되면서 얘들이 진짜 뭐 알고 까대나 같은 영화를 본 게 맞나. 영화는 본 건가. 잘 모르겠거든. 근데 뭔가를 어쨌든 내 레포트를 내일 당장 써야 되니까 나도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 그중에는 친구들이랑 술 먹으면서 아까 본 영화 갖고 이렇게 얘기해서 취사 선택한 것도 있고 뭔가 그런 것도 있고 어디 책에 뭐 시네 21 나온 거 막 갖다 쓴 것도 있고 막 그래. 근데 결국은 그게 그중에 일부는 내 의견이 된 것도 그렇죠. 있고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불킥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일 수도 있겠지. 다 불사자 어. 버리고 싶은 거.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경향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결국 뭘 추구했냐라는 거지. 내가 영화에서 뭘 보고 싶었느냐를. 왜냐면은 그게 제가 1학년 때 영화 보고 뭘 글 써오라는데 그 제일 쓰기 어려운 거야. 뭘 써? 줄거리 요약 말고 쓸 게 없는데. 배우가 예뻤다. 어, 일단 잘생겼다. 분량을 위해서는 줄거리 요약은 반드시 해야죠. 그러니까 쓸 게 없었어요.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영화에서 뭘 보고 싶냐는 거지. 이게 영화 감독이 나한테 뭘 보여주려고 했나는 거를 그냥 관심법으로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지. 이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좋아하는 걸 뭔가 선택하고 듣고 싶은 거 있다면은 저희 얘기를 듣고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거기 내가 이걸 왜 맞다고 생각했지라는 거기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 그게 자기 자신인 거지. 응. 그 부분이. 내가 왜 이걸 맞다고 생각해서 동의하면서 내가 여기 아날람이 해준 얘기를 왜 내가 내 카테고리 한번 집어넣으려고 했지? 그거를 의심하셔야 된다. 저희도 의심하시고 이 3명이 앉아가지고 까대고 말이야. 나이 든 할아버지랑 머리 없는 아저씨랑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성분 셋이서 앉아서 이상한 얘기 해주는데 이게 맞나? 이런 의심을 해야지. 아니 제가 대표님 어떤 사람도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저를 한 문장으로 머리 없는 아저씨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대표님? 늙은 사람 머리 없는 씨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성분. 빨리 얘기하세요. 근데잖아요. 빨리. 그렇게 하시라고. 빈정상했어. 빈정상했어? 하지마. 자기가 광고하고. 내 말이. 우리 방송의 정체성이잖아 본인은. 어쨌든 그냥 그러시라고. 그러니까 그 순간 아까 여기 지금 제가 아까 짚었던 얘기 있잖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과 같아요. 그 순간을 자기 스스로 만약 요 고민을 하신다면 그 순간을 의심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게 그런 자기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런 지점들 있잖아요. 네. 그게 사연자분의 줏대예요. 원래부터 갖고 있는. 그러니까 너무 그냥 걱정을 많이 하시다. 이런 스펀지에 생각이 물 쏟듯이 흡수된 게 아니라 흡수하는 것도 요 물은 내가 요까지는 안 되겠어 하는 그 선택을 또 본인이 내린 거니까요. 그렇지. 그 스펀지도 스펀지마다 다 성능과 결이 다르고 스펀지도 왜 그 배열돼 있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현명력으로 보면. 모든 물을 다 흡수하고 계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가지 측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줏대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요 질문에만 답하자면 아까 그런 본인이 이미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시니까 네. 상관없고 만약에 에디터가 되고 더 나은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네. 어떤 그런 사고 과정이 좀 더 진일보하고 싶으시면 방금 말한 제가 말씀하신 네. 자기가 동의했던 그 순간을 의심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면서 이렇게 가봐라. 그럼 대표님처럼 되나요? 저처럼 모든 걸 의심하는 사람이 되나요? 저처럼 되려면 데카르트 때 우리 얘기했지만 아파야 됩니다. 아니 진짜로 사지가 구속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눈만 이렇게 초롱초롱해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와야 사회와 세상과 분리돼서 쟤 뭐하나. 예, 이상 유사 데카르트의 말씀이셨고요. 네. 정말 대표님 유사 데카르트야. 아, 정말 내가 비슷해요. 게다가 소심해가지고 어릴 때는 어느 정도냐면 링게를 맞는데 네. 몸도 아파서 솔직히 일어날 힘도 없어. 근데 링게를 맞으면 이렇게 소변이 금방 마려요. 맞아요. 근데 소심한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말 못하잖아요.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걸 참다가 와 그 존재의 고민 있잖아. 여기서 나의 존엄성이 해치는 안돼. 어린이의 존엄성은 어디까지일까? 그런 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분의 세 번째 고민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고민은 남성들의 성매매 문제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매력을 느끼는 사연자분. 남자친구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고 제자로서 따르고 좋아하던 교수님이 계셨대요. 어느 날 남자친구와 그 교수님도 성매매를 한다는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나 이 남자친구 재밌는 것 같아. 그죠. 이게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주 추접하게 접대도 받고 성매매도 한다는 이야기였다는데 남자친구가 그 교수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일부러 말해준 것 같다고 그래요. 아니 근데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 있기라도 했나? 에이 뭐 이거야 또 남자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사연자분이 흘러나오지. 이 교수님 좋아해서 남자친구가 싫어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막 들어. 괜히. 뭔가 느낌이 좀 그냥 그래. 자, 어쨌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학과의 선후배도 다들 성매매를 한다는 이야기도 해줬다 그래요. 저 여기서 궁금한 거 있어요. 대학교 때부터 그렇게 해요? 아니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무슨 돈이 있어서 하겠어요. 어쨌든 내가 일단 읽어볼게. 네. 하는 사람은 합니다.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착하고 친절한 그리고 사랑꾼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성매매를 사랑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랑꾼 좋다. 그랬대요. 남자친구는 돈을 뭐하러 그런 데다 쓰냐. 모르는 사람한테 내 몸을 맡기기 싫다는 주의라 성매매 극혐자라고 남자친구는 얘기를 하시는 사연자에게 거죠? 자신은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빠 근데 말고 난 다 솔직히- 늑대야? 난 좀 이 느낌 드는데. 그러니까 아니 남자가 다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다고 주장할 거면 남자친구 본인의 주장은 어떻게 믿어? 아니, 난 그리고 그러면 남자친구의 이 논리는 조금 성매매에 대한 반론이라기에는 너무 조금 협소하고 빈약하다. 좀 그래. 그리고 왜 남자친구는 사연자가 자기 외에 다른 모든 남자들에게 혐오감을 가지기를 원할까? 요것도 나는 좀 생각을 해보면 별로 이렇게 느낌이 상쾌하진 않다는 거지. 짧은 치마 입지마 이거랑 비슷해요. 그런 거요? 이심리는. 네. 이런 주제에 있어서 워낙 둔감하기도 하고 들을 수 있는 곳이 없기도 했지만 남자들의 10의 9, 10은 대부분 성매매를 하고 진짜 둘러보면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 후로 다른 남자들을 보면 저 새끼도 성매매하겠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만대요. 착한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고 뭐고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심지어 우리 아빠도 그랬을까? 라는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만약 나중에 지금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그 사람도 성매매하는 사람이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고 그걸 판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니 아무도 못 믿을 것 같다는 거고요. 배우자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지만 잘 속이고 성매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이제 마지막을 보면 아니면 제가 틀린 사실을 아는 건가요? 제 반응이 유별난 걸까요? 그리고 성매매인과 비성매매인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이 생각이 들면 혼란스러워집니다. 아날람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세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슈레딩거의 성매매죠. 그런 판별법이 있나요, 대표님? 이게 이제 그 리트머스지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속옷에 떨어뜨려 보면 속옷에 이렇게 똑똑똑 네, 떨어뜨리면 판별액을 떨어뜨리면 다 이렇게 되면 성매매. 양성, 음성 이렇게. 그럼 성매매한 여성들은 뭐 세균이야? 바코드 그거랑 딱- 다르지. 아니, 어. 바코드 딱 찍으면 그 어. 바코드에서 이름이 나와. 테헤란, 테헤란, 이러면서. 선능. 선능, 북창동, 북창동. 땡땡 부대 앞 이런 거 바코드 딱 찍으면서 부대 앞은 뭐 다방 같은 건가? 티켓 뭐 이런 건가? 티켓을 구매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는 가능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낚시를 위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를 만나고 이런 말 하는 거지. 허심탄회한 듯 하면서 난 사실 여자들이 남자들 그런데 갈 수도 있지. 가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되게 오바인 것 같다. 함정수사. 함정수사하는 거지. 함정을 파는. 아니 사회생활하다 보면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 한국 아니, 사회에서. 호기심에 한번 가볼 수도 있지. 아니 왜 페미니즘 이렇게. 아니 뭐 업무의 연장일 수도 있는 거지. 왜 페미니즘이다 뭐 요새 뭐다 해가지고 그런 거에 과민 반응한지 모르겠다고 해놓으면 남자한테 이렇게 말해봐 상대가 안심하고 불지도 몰라요. 구덩이를 키시막 이게 번놓는 건가요 앞에 한 발짝만 더 오면 돼 아니, 이렇게. 근데 이건 좀 비겁한 방법이긴 하지. 비겁하죠. 그래놓고는 이제 말 다 하면은 쓰레기. 이 쓰레기 아까 내 말이 진짜인 줄 알았지 이렇게. 그런데 이제 남자친구분이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자친구분이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남자친구의 주변은 정말 10중 10구가 다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곤란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성매매 10중 10구 자기만 빼고 다라는 거잖아 이 남자친구는. 성매매하는 남성이 전체 남성 중에 10분의 9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남자들끼리는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근데 무슨 10분의 9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반 정도? 그냥 제 경험상? 대표님은 어떤 대표님 느낌이에요? 경험 어때요? 뭐 많은 경우 성매매를 뭐 한 번씩이라도 경험을 해봤겠죠. 근데 이제 빈도는 잘 모르겠고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이 사연자분이 일단 자기가 성매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 맞아요, 그건. 네. 굉장히 지금 성매매를 죄악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런 건 있지. 그냥 성매매가 아니더라도 아까 우리 얘기했던 사귀는 관계에서 어쨌든 독점적인 성관계를 유지하는 관계인 보편적인 커플에서 네. 나 말고 다른 상대와 성관계나 성관계에 준하는 유사 어떤 네. 감정적인 무언가를 했다라는 게 나에게 대한 배임이다. 음. 감정적인 배임. 이런 의미에서 그 카테고리에 성관계가 성매매가 들어간다면 그건 성매매가 아니더라도 솔직히 열받고 화나고 그럴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일단 잠깐만요. 성매매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길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네. 지난 15회 일부 방송을 들어보면 이제 성매매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 좀 팠었는데 그거 좀 참고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은 있죠. 여자든 남자든 누구나 성을 구매하는 사람과 자기가 배우자가 되거나 하는 건 싫죠. 싫죠. 뭐 그게 좋을 리는 없잖아 사실. 뭐 아무 상관 없을 수는 있어도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성매매를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해.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솔직히 상관없어. 여잔데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나랑 사귄다. 근데 다만 나랑 사귀는데 안 했으면 좋겠던 거지. 예전에 성매매를 했던 나는 솔직히 상관없어. 근데 그거는 좀 근데 내가 그건 성매매를 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과 달라서겠지. 네. 그렇다면 성매매가 뭐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솔직히 나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내 여자친구가 예컨대 호빠를 가요. 한 달에 한 번씩. 나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거든. 근데 이제 사람마다 기준은 다른 건데 일단 저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왜 그런 식으로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은 넓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끼리 음담패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대화를 해본 남자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아는 남자들 제 주변에 보면 아예 얼씬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런데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 욕망은 있지만 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부르거나 뭐 룸사롱 같은 데서 여성 접대원이 술 따라주는 거는 그냥 서비스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위화감을 안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섹스를 사는 것은 질색하죠. 그것까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우미의 서비스를 받는 거는 다양해요. 그래서 성매매를 한다고 해도 월급날 꼬박꼬박 하러 가는 남자도 있고요. 과거에 한두 번 그냥 호기심이든 뭐든 끌려가서든 경험이 있는 게 전부인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여자친구가 없어서 애인이 없어서 혼자 그냥 솔로로 너무 오래돼서 그런 마음에 가본 사람도 있거니와. 그리고 있죠. 근데 또 여자친구 있고 와이프 있으면서도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억지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첩대하시는 분들. 맞아요. 영업직 계시는 분들은 룸사롱 가는 거 정말 싫어해요. 거기가 진짜 업무의 연장이고. 그렇지. 홍 작가 말한 그 부분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뭐냐면 본인이 이제 하도 가다 보니까 안 가.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업소에 마지막에 이제 그런 클라이언트를 제공해 주는 거야. 그럼 본인은 엄밀히 말하면 그 거강꾼이잖아. 그렇죠. 자기는 안 했어. 근데 그러면 집에 가서 아빠는 그런 거 안 한다는 맞는데 그게 굉장히 그 흔히 말하는 깔끔한 의미의 아빠는 그걸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 할 수 있는가. 그잖아. 그렇지. 아빠는 채용사잖아. 근데 그거를 만약에 죄악시하면 그러니까 제 아는 선배님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룸사롱을 억지로 다녀야 되는 분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근데 본인은 가는 거 정말 싫어해요. 가서 술 먹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도 뭐가 있고. 재밌겠어요. 을로 가는데. 뭐가 재밌어.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정말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매매를 해본 사람, 그 다음에 뭐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 해야만 하는 사람 다 합치면 10중 한 5, 6 제가 봤을 때 그 정도예요. 왜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썩었고 더럽고 자기 외에는 다 그 나만 믿어 이거라니까. 사실 껍질을 벗겨보면 추악한 실체가 있는 남자들은 다 그런 동물이고 왜 이런 식의 얘기를 사연자분한테 마치 다 안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느낌이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느낌이 상쾌하지 않다는 거지. 아니 느낌 상쾌는 둘째치고 알잖아 왜 그러는지 왜 그러는데요? 내 여자친구 그러니까 다른 남자한테 이렇게 눈길 주지 말라. 말라고 그거지 뭐. 그렇지 그런 건데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 쟤들이 얼마나 들어온 줄 알아? 음.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나랑 있어. 이거지 뭐. 그런 거지. 근데 이게 여자친구를 감정적으로 통제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이 남자친구가 약간 뭔가 그 집착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좋지 못한 방법이에요. 사실 난 왜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잖아. 자기 말은 어떻게 믿어? 자기 빼고 남들은 다 겉은 저렇지만 속은 다 더러워. 성매매하는 쓰레기들이야. 라고 하면 그러면 자기 말은 어떻게 믿을 거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대표님 말대로 나를 왜 못 믿어? 난 남자친구인데. 그런 거지. 그런 식인 거지. 대표님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성매매가 대체 뭐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분도 약간 남자친구가 성매매를 묘사하는 방식에 이분도 약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갔어요 지금. 그치. 사연자분도 완전 성매매 해본 적 있거나 그런데 뭐 얼씬이나 하면 완전 거긴 죄악의 세계고 그 쌀로 소돔이고 소돔과 고모라고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진흙탕에 한번 갔다 오면 그 진흙은 영혼을 막 오염시키고 잠식해서 그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이분법화돼 있잖아요. 지옥불에 이분도. 타야지만 죄가 이제 사해지는 그런 정도인 거지 뭐. 아니, 내가 뭐 성매매를 하라는 건 아닌데 성매매라는 게 실제 존재하는 현실이고 성매매에 종사하시는 분들, 성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성매매를 하시는 분들과 구매를 하시는 분들의 양태라는 거는 굉장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단순히 정신머리가 나간 어떤 주로 이제 여성이 성매매자니까 그 성구매자는 남성이고 정신머리 나가고 타락한 여자가 몸을 팔고 미친 성욕에 그냥 막 눈이 빨개진 남자가 그냥 막 아랫돌이 풀면서 그냥 막 테헤란으로 방황하다가 막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럼 경찰서로 옆에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수많은 양태가 있고 아까 방금 홍 작가가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직업적으로라도 싫어도 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없어서 뭔가 궁금해서 혹은 그때는 실수로 뭔가 어렸을 때 끌려갔던 호기심에 아니면 뭐 진짜 끌려가서 군대 가기 전에 한번 끌려간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성매매를 본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거가 일단 나는 본인이 남자친구랑 그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요 얘기야말로 우리 옛날 이세영 작가가 했던 말 질문에 답하지 말고 의도를 물어보라고.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너는 성매매가 뭐라고 생각해라고 남자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남자친구 분명히 성매매는 더럽고 추잡하고 나는 하지 않지만 다른 애들은 다 해.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더러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게 말을 맞는 진술이야? 그런 말을 하는 의도가 뭐냐는 거지.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대표님 양태 말씀하셨잖아요. 네. 수많은 사람의 양태. 사람이 그리고 시호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술자리에서 사람은 다면체다. 다면을 갖고 있는 건데 제 지인 중에는 성매매를 한 정도가 아니라 과거에 룸사롱을 경영해본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 했었잖아요. 저번에 밥 딜런 특집 할 때. 네. 이 사람 노래 번역을 하면서 네. 이 룸사롱을 여쭤보셨다고. 경영했던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이 정조에 대해서 이 매춘을 하는 밥 딜런 가사의 정조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사연자 남자친구분의 논리에 따르면 저의 이 지인은 암흑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의 영혼은 이미 완전 암흑을 만든 사람인데. 그냥 검은 페인트가 묻어서 다시는 하얗게 될 정도가 아니라 순도 100% 그냥 검은 페인트예요. 이 사람은. 근데 사실 성매매에 종사하는 그 여성들 있죠. 여성들을 가장 존중하는 사람도 바로 이 친구예요. 왜냐하면 동업자였기 때문에 가장 존중하고 다 결함이 있고 장점이 있는 다 같은 사람으로 본다는 거지. 그죠? 이 친구야말로 요 의도를 조금 하고 나는 그리고 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사연자분이 성매매를 묘사하시는 이 방식도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만약 사연자가 고민을 의뢰하셨으니까 그냥 하시는 거지만 네. 만약에 제가 고민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 누구 모르는 사람 뭐 그냥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 눈앞에서 이렇게 묘사를 네. 하신다면 사연자분처럼 그럼 저는 기분 나빠요. 불쾌해요. 왜냐면은 어른들 말로 표현하자면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입체적인 면, 우리 저번에 유영철 얘기도 했듯이 네. 그런 입체적이고 사람의 그런 그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삶의 양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퉁쳐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어떤 세계에서 그냥 우리 흔히 쓰는 표현이죠. 우리 방송 제일 많이 쓰는 태어나지 말을 말았어야 낸 돼.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거기 근처에 가면 너도 결국 같은 족속이야가 된다라는 건 좀 그렇죠. 성매매에 대해서 이제 이게 저희 방송을 들어보셨으면은 좋겠고 아니면은 들어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진짜 다양해요. 성매매를 이용하는 남자들 보면 있잖아요. 이용하는 남자들 제 주변에 있습니다. 뭐 술자리에서 얘기하니까 죄책감이 있는데 죄책감을 느끼는데 뭐 성욕을 어떻게 해소할 데가 없으니까 죄책감을 느끼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 그냥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자본주의 돼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있어요. 착실한 회사원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잖아요. 어떤 사고방식이냐 하면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정거래 아니냐라는 거지.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아니 성매매를 그러면은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데 뭘 성매매라고 볼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성매매냐도 굉장히 애매한 문제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주변에 얘기를 하면은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한도전 같은 데서 제가 기억하기로 유재석 씨나 하하 씨가 뭐 야동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동이라는 건 AV잖아요. 근데 보통 거기서 우리가 소비하는 야동이라는 건 미국산이거나 보통 보편적인 경우 일본산이죠. 외산이죠. 네. 근데 일본산 포르노에서의 그 포르노라는 거는 포르노 산업 자체가 일종의 간접적 매춘 서비스잖아요. 네. 그녀는 성관계를 하고 그 성관계를 담은 영상을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구매하는 건 제 기준에서는 전 비난하는 의미가 아니라 간접적인 성구매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심지어는 방송에서 대놓고 말하는 국민 MC라는 사람이 그걸 했는데 그 사람은 저작권료를 지불도 하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성매매보다 더 나쁘죠. 성절도야. 성을 구매하면서 그들에 대한 노동의 대가도 지불하지 않아요. 그게 왜 안락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법에서 치해법권이거든요. 그래서 보호해줘. 그걸 판결은 계속 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되고 있진 않죠 지금. 그래서 보호해줘. 우리가 어쨌거나 그게 불의라는 점에는 동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불이고 간접적으로 내 기준에서 적용하자면 엄격하게 되면 유재석 씨도 하하 씨도 성매매자예요. 그러면 그러면 뭐야? 인간관계에서 직접적인 삽입만 안 하면 성구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유사 풍속업소들 삽입만 하지 않고 뭐 로션 뭐 손으로 한다든지 뭐 한다든가 펠라치오로 뭐 이렇게 뭐 그거는 사정을 그럼 시켜준다든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옛날 에피소드에 뭐 있었죠? 어떤 뭐 되게 순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애널 섹스를 하신다는 네. 분이 있었잖아. 그럼 아. 그거는 교회 교회 언니의 에피소드. 조언이었죠. 그거는 순결한 거예요? 성관계를 한 게 아닌 거예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본인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제 유재석이 말이야. 야동 얘기하면서 낄낄댈 때 그게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요. 나는 유재석이 그런 얘기인 게 불편해요. 왜? 유재석은 자기 스스로 나는 간접적이나마 성구매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까지도 지불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야. 하지만 너희들은 무한도전을 TV캐스트에서 만약에 네이버 TV캐스트에 보려면 15초 동안 광고를 봐야지. 내 거는 돈 내. 라는 식이라는 거지. 대표님 지금 불편하는 것은 그 이야기의 모순이 불편하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게 뭔가 지금 발해가 난 거잖아요. 사실. 그래 놓고 좋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거기다 플러스 이거인 거지. 그러니까 핵심은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어. 좋아. 내가 어딘가서 공짜로 뭘 무전 취직할 수 있지. 단지 그거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군가를 절멸해야 될 대상, 더러운 것으로 만들면서 이미지를 씌워서 악의 축으로 만들어서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분이 지금 좀 더 많은 걸 알고 싶으시고 뭔가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시다면은 오히려 본인이 바로 그 감성, 좋은 것보다도 내가 혐오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뭔가 머릿속에서 어딘가 덜그덕거리는 그 순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거기에 미추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미추가 있고 거기에서 그 덜그덕거리는 거를 인지를 해야 미추가 분리가 되면서 에디터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더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감성이나 그런 게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의 사고 방식은 사연자분께서 사람을 하얀 순결한 캔버스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매매를 만약에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은 그 구정물이 캔버스에 묻어가지고 다시는 지워지지 않을 폐기 처분해야 될 약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꼭 성매매뿐만 아니라 뭐 성매매가 사실 여성들을 불편하게 하는 건 사실이죠. 당연하죠. 우리가 그걸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꼭 성매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슈에 대해서도 사람을 그렇게 물과 기름처럼 악에 물들지 않은 아직 깨끗한 사람과 이미 더러워져서 구제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분법화하는 것은 위험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본인을 행복하지 않게 할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 자체. 벌써 불편해하고 있잖아요. 아까 스스로도. 우리가 뭘 추구하느냐가 오히려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런 거는 저의 개인적인 추구는 말씀드려 보자면 용서와 화해라는 거지. 그리고 갱생 같은 거라는 거지. 일종의 구원 같은 거. 약간 종교적인 어렸을 때 경험이 좀 있어요. 뭐 교회 천주교를 네. 다녔던 그런 경험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건데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너는 왜 그랬어라는 걸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좀 호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저는 그런 걸 대부분 사람들이 추구했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사람이 어지러지고 사람을 이해하고 거기 안에서 아름다움과 선함이라든가 도덕이라는 게 생기지 누군가를 이렇게 분리해버리거나 그게 어떤 때로 생각하시면 좀 그거는 사고가 딱딱해지신다. 그러면은 아름답고 깨끗한 진공 상태만 남는데 그게 과연 아름다울까요? 그리고 그건 아마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로코코 같은 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리 작업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언행 하나를 두고 그 언행이 바로 그 사람을 대변한다라고 가정하고 그럼 그 사람은 배제의 대상이 되고 이런 감정적인 분리 작업이 극대화되잖아요. 지금 사연자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극대화되고 이런 극대화가 사회 전방위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게 파시즘 사회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나치 시절에 유대인에게 했던 작업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실 필요는 없다. 물론 고리대금은 나쁘죠. 그리고 남자친구 조금 그러니까 이 의도를 파헤쳐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깊게 좀 대화를 해보세요. 남자친구가 그 사연자분을 굉장히 사랑하실 것 같은데 사실 남자친구가 좀 우리가 좀 나쁘게 느낌으로 말씀드려본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런 분이 보편적이고 네. 보수적인 남성의 모습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두 분한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네.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으로 많이 발견할 수 있죠. 제가 만난 대다수의 그러니까 뭐 사귀든 이런 상관없이 대다수의 남자들은 거의 이런 모습이었어요. 나는 중성인가 보다.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 남자친구 얘기를 듣거나 했을 때 뭐 몰라요. 제가 또 이제 또 원체 출생지가 또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곳이라 보수적인 그럴 수 분들은 있는데 계세요. 고담 출신이시죠? 네, 너무 많아요. 자, 대구 태생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요. 농담한 겁니다. 고담대구라고 저희 배트맨이 지켜주시는 곳입니다. 고담대구라고 하는 인터넷 유머가 있는데요. 시온님이 대구 출신이어서 농담을 좀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성매매냐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성의 입으로 오시냐 그게 아니라 남자친구와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너한테 어떤 태도의 어떤 사람으로서의 배우자, 상대자였으면 네가 좋겠냐라는 거, 그 깊은 거 내면. 그래서 상대방 그 남자친구가 본인이 원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 치마도 짧은 게 어느 정도인지 얘기하다 보면 답이 나온다고.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이런 생각, 그러니까 말씀을 할 때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게 남자친구가 계속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면 어차피 난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말하는 이런 것들은 나와 다른 타인을 괴리시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쁜 거고. 나는 이 사연자분에 대해서 너무 그러지 말라로 모든 사연을 퉁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사실 그렇게 문제가 없으니까 다른 타인들, 뭐 성매매하는 사람 됐든 뭐가 됐든 너무 혐오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라. 야, 그런 거 감정적으로 약간 지금 사연자분이 좀 피로하신 상태인 것 같거든요.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을 때라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느낌표보다 물음표가 좀 더 생각에 맨 앞에 오셔야 돼요. 네. 저 왜 그러지?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느낌표, 물음표, 느낌표 사람이 헷갈리거든. 그렇네, 했네, 했어. 했네, 했어 하면서 아하, 쟤 성금매자, 성매매. 아하, 약간 요렇게 헷갈리시는데. 방금 느낌표와 물음표 비유는 대표님 삼루타. 그래?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남자친구랑 많은 대화를 좀 하세요. 네. 그러니까 예. 디테일한 대화. 음. 치마는 몇 센치까지 그럼 너는 가능한가? 네.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술은 몇 잔, 음. 몇 도수를 탔을 때 그렇지, 얼만큼. 그렇게 음. 진짜로. 사랑과 연애라는 게 지속되어야만 할 가치를 무조건 지니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예, 헤어져도 상관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얘기 아, 있어요. 예, 예. 제가 어디서 본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걸 봤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딱 떠올릴 거 아니에요. 뭐 설리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그렇고 첫 번째 딱 드는 생각 말고 두 번째 드는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내가 뭐 사회적인 편견이나 이런 게 내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런 게 더 개입된 것이 첫 번째로 떠오를 경우가 많대요. 나 시호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네. 결론을 빨리 내릴 필요가 없어요. 결론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 결론을 빨리 내리잖아요. 꼭 첫 번째가 반드시 그러니까 그 결론이 의외로 고정적이에요. 나는 결정을 했어라고 한번 먼저 생각을 떠오른 해버리면. 생각이 반드시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먼저 떠오른 거 말고 다음 어떤 생각이 들면은 그 다음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게 더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나 주제에 대해서 나의 판단을 보류하는 거, 심지어 네. 몇 년씩이라도 보류하는 게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게 사회적인 편견이 좀 들어가지 않는 좀 더 내 생각일 확률이 더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1부 사연풀이는 여기서 네. 슬슬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한 분이 고민 3개를 두고 저희가 2부, 3부에서 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 질문들이 얘기하죠. 많기 때문에. 네, 저희 사연 메일 많이 보내주세요. 이런 사연 좋습니다. 예, 네. 이런 사연 좋습니다. 남얘기 gmail.com입니다. 자, 1부 여기까지 하고요. 2부, 3부 더 다양하고 재밌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호님, 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신 건가요? 네. 예, 저도 안녕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